이번 주는 TK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두바이, 싱가포르, 시철을 갑니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시장님, 왜 두바이인가요? 참 못된 질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주간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4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 후 세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그 목적지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이후 남은 대구 동구 공항 후적지를 개발하는 데 핵심 키워드죠. 우리 시장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라고 밝혀왔는데요. 출장길에 오르면서도 우리 시장님은 신공항 후적 개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출장길에 신공항 건설 사업의 책임을 맡은 홍 시장의 최측근 이종헌 신공항 건설 본부장과 후적지 개발 단장 등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이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후적지는 두바이로 개발한다는 건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 볼 정도로 두바이에는 진심인 것 같은데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시장님이 두바이에 꽂힌 건 2017년경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시장님, 그땐 새만금을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무렵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4월 3일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과의 인터뷰에선 새만금을 4차 혁명 전진기지로 키워내겠다. 임기 내에 마무리해 명실공히 한국의 홍콩,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고요. 5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새만금은 20년간 지지부진한데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중국,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17일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하면서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규제가 없는 별도의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우리 홍 시장님이 대통령이 됐다면 두바이는 대구 동구 공항 후적지가 아니라 새만금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시장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두바이로 만들 곳을 대구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9월 대권주자로서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후보로서의 지역 공약을 내놨는데, 그때 신공항 건설 이후 후적지를 잠들지 않는 도시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두바이 붐을 일으킨 이는 우리 시장님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과도 그리 멀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2007년 대선에 나서면서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곳곳을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곤 두바이를 직접 다녀오기도 했죠.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우리 시장님은 당 원내대표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전북도의회 새만금 지원 특위 위원들을 만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새만금을 반드시 두바이보다 더 나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씀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남아있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 시장님의 두바이로는 이때 잉태된 것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새만금이든 대구공항 후적지든 어디든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바이로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 하는 의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두바이를 가본 적도 없고 과문해서 두바이로 만든다라는 게 당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의 그간 발언이나 대구시가 내놓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최첨단 산업도시, 첨단 관광과 상업지구 조성, 워터프론트 수변 위락지구 조성 등 간략한 소개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성은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코트라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두바이는 석유, 오일머니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중에서도 무역, 금융, 관광 중심으로 부흥하고 있는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곳이 중동 지역 물류 허브로서 인프라를 갖춘 영향이 큽니다. 세계 최대 인공항구 제벨 알리양은 2020년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고 하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넘어서서 국제 여객 수송 순위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만들어서 국내 항공물류의 25%는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 나면 대충 그러니까 세계에서 찾아오는 물류의 허브, 첨단 산업의 메카, 휘황찬란한 건물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상상 속에 대도시가 그려지는 듯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이를 가능하게 할 특별한 조항들을 보통의 조항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후적지 개발을 위한 각종 특혜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자유특화발전특구,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각종 특구 지정을 의무화하려고 한 걸로 봐선 진짜로 뭐 할 수 있는 좋은 것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바이는 특별한 규제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무역을 하는데도 규제가 많지 않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러니만큼 후적지도 두바이가 되려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바뀌어서 특별한 곳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추후 협의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특별한 곳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기업, 특히 해외 투자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법초안에 담았습니다. 후적지 입주 외투 기업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후적지 내 국공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주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원들에겐 출입국 관리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운 특별한 규정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국내 기업만으론 두바이를 만들 수는 없을 테니 첨단 해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을 텐데요. 관련된 조항은 살아남은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왜 두바이인가 보다 두바이가 가능한가 란 의문이 먼저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 24일까지 두바이뿐 아니라 싱가포르, 조호주까지 둘러보는 출장길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출장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또 어떤 파란을 만들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중앙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